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4.13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죠. 특히 이번에는 여야 모두 경제에 방점을 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모두 오늘부터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오늘과 내일 각 정당의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과 함께 새누리당의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총선 공약 개발단의 자문위원 단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아마 지대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약 슬로건을 보니까요. 네.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슬로건 어떤 방향을 담고 있습니까? 네. 요 네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지난 그 설 무렵부터 시리즈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국민들께서 뭘 걱정하는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더하기. 그다음에 가계부담이 좀 어렵다. 그래서 가계부담 빼주기. 네. 그다음에 이제 차별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게 많기 때문에 이제 공정 곱하기. 네. 그리고 이제 배려와 상생의 정신을 확산하자. 그래서 이제 배려 나누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네. 자, 슬로건은 뭐 귀에 쏙 들어오는 편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새누리당의 핵심 공약 어떤 네. 건가요? 아, 예, 지난주에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네. 공약을 한 180개 정도로 지방 공약 빼고요. 네. 그래서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80개 공약을 이제 너무 다양하니까 네. 핵심적으로 5개 분야로 묶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4050 사유학기제라고 그래서 네. 이제 40대나 50대 분들 중에 은퇴나 전직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해당 기업에서 자유학기 휴가제를 제공하는 공약인데요. 네. 예,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인력이나 기술을 이제 정부와 기업에서 제공하고요. 네. 또는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거나 재능 기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이제 정부나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마더센터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임신해서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엄마와 부모들이 겪는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전국에 마더센터를 설치해서 정부 각 분처에 분산된 출산 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요즘 차별과 격차 문제가 심각해서 소위 갑을 개혁이라고 그래서 네. 이 대기업과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라든가 또는 가맹사업본부의 어떤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청년층의 지금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빠르게 쇠퇴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 고용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네. 소위 청년 독립 이래가지고 청년들의 주거 생활 복지하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의 재정 독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을 저금할 경우에 정부가 매칭 펀드를 줘서 재형 저축을 하도록 해주고 네. 또는 요즘 청년층이 1, 2인 단독 세대가 많기 때문에 주거 복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하층이나 옥탑방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시내의 낡은 건물들을 많이 수리하고 빈집을 수리해서
1인 2인 전용 임대주택을 염가에 대량 공급해서 청년층의 주거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규제 개혁인데요. 네. 규제 개혁은 뭐 현 정부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우선 규제 자유 지역을 설정해서 지역마다 특정 산업을 정해서 해당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네. 그래서 규제 자유 지역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는 것도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유턴 말씀하셨는데요. 네.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로 들어올 유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 해외에 나간 큰 기업이 국내로 만약 돌아온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해외와 같은 수준의 고용을 보장할 거라는 그거는 또 좀 이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애당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저임금을 찾아서 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의 기업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고임금 국가니까 네.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은 그 고임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여러 가지 규제 비용이라든가 세금 혜택이라든가 또는 입지상의 요인을 제공을 해서 오히려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네.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고용한 만큼의 국내 고용 창출은 안 되겠지만 전문 경제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나간 기업들의 10분의 1이 국내로 돌아오면 네. 매년 47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뭐 함께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네. 그리고요, 원장님. 네. 지금 현재 이 청년 실업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아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 세세한 내용을 잠시 말씀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 청년 일자리 확대될까요? 네, 우선 일자리라는 게 일거리가 있어야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강봉균 선대위원장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우선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펴야 됩니다. 네. 재정 금융상의 확장적 정책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금리를 낮추고 추가 경정 예산을 해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마모가 심하다고 할까요? 네. 이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 개혁이고 네. 부실 기업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야당에서는 강제로 이제 기업에게 몇 명씩 고용하라고 할당을 한다든가 네. 또는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대증요법적이고 교육경제적인 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네. 나라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청년들의 어떤 신기술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네. 또는 벤처기업에 취직할 것을 약속하고 장학금을 준다든가 네. 그리고 노동개혁의 일환인 그 임금 피크제를 확산하면 네.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과 정책들은 결국 이제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떠세요, 원장님? 재원 네, 확충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 야당에서는 이제 세금을 올리자, 특히 법인세를 올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 하에서 기업 부담을 늘리고 생산비를 인상하는 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네, 경기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세금 인상 없이 그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네, 우리 공약들을 쭉 보니까 약 22조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매년 정부 예산이 약 12조 가량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돈을 빼고 나면 매년 4조 정도는 네, 공약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년 동안 16조가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매년 한 1조 5천억 정도를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낭비 요인을 줄이면 네. 한 6조 정도가 추가로 마련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에 필요한 22조 정도의 재원은 네. 4년 동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네. 20대 국회 동안 4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재원 설명을 주셨어요. 네네. 자,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65세 이상 어르신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어르신의 제2인생을 위한 맞춤형 공약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럼 굉장히 그 세세하게 맞춤형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노인 단체나 복지센터 중심으로 그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네. 필요하다면 재취업 교육도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노인교육지원법을 바로 발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노인복지청을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노인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갈 예정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의료비 정액제 기준이 지금 15,000원까지만 돼 있는데 네. 2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해서 의료비 부담도 낮춰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아까 전세 대책이라든가 네. 보육 육아에 대해서도 세세한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과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